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의 김광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3강 같이 선생님과 학습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 기간이어서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안 감은 친구들 많죠. 그쵸? 머리도 이제 감으면서 좀 정신을 맑게 하다 보면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면은 이제 뾰루지가 하나 났는데 상당히 거슬리네요. 여러분도 좀 거슬리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3강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오늘 같이 배울 내용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특성입니다. 특성은 총 오늘 6가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이 긴데요.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정보기술의 개념이었습니다. 정보기술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 이용되는 기술인데요.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게 이제 키오스크 같은 무인 주문기, 그리고 카페에서 점원들에게 어떻게 주문 내역을 전달하는지 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화 엑시트에서 생존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모스보를 사용했던 것들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얘기했던 게 정보기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투입, 과정, 산출이었죠. 즉 투입, 과정, 산출이 있으면서 정보기술을 실현하는 데 이용되는 모든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페 점원들 사이에서 주문 내역을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까에 대해서 생각해서 고안된 그런 체계화된 기술들이 정보기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등교에서 같이 선생님들과 학습을 했었죠. 자, 정보통신이란 생각해보면요,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해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내는 송신 측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를 받는 수신 측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전송 매체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정보통신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었는데요. 정보통신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였죠. 자, 여기 노트북처럼 생긴 게 이제 송신 측 이라고 보고 사람이 수신측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송 매체가 있었고요. 통신 측과 전송 매체 사이에 빨간색으로 된 부호화가 있었습니다. 부호화의 개념 기억나시나요? 부호화는 송수신기에서 전송하기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호화는 그 반대겠죠. 원래의 신호로 복원시키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통신의 과정을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기 전에 자, 어떤 화면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 노트북이 있고요. 자, 저기에 글자가 뭐라고 써 있죠? 네, I love you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 버튼이 있는데요. 그 파란 색깔 버튼은 Transmit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플라스틱 컵 과 자석, 구리선에 전달이 돼서 그 메시지가 소리로 들리거나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I love you를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좀 전에 봤던 정보통신의 과정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송신 측은 노트북에서 I love you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 의미하고요. 수신 측은 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저의 하트를 받았죠, 지금. 자, 그리고 전송 매체는 구리선, 자석, 플라스틱 컵, LED가 되겠죠. 자, 그럼 부호화는
적용해 보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부호화는 자, 선생님이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뭘로 보냈죠? 모스부호로 보냈죠. 그 모스부호가 전기 신호로 변했다가 그 전기 신호가 빛 또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부호화고요. 복호화는 그 반대겠죠. 빛이나 소리를 다시 모스부호로 해석하는 게 복호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과정의 예시 이렇게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정보통신의 기술 특성 6가지, 그리고 과거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91쪽에서 192쪽에 해당하는 내용 3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이란 개념에 대해서 아까 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자, 정보통신이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예시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플랫폼입니다. 자, 이번에 온라인 학습을 준비하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꾸며봤는데요. 자, 알쓸기술이라는 채널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술 이야기. 그래서 벌써 구독자가 43명이네요. 자, 이미 구독해주신 학생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이버 카페, 두루중학교 3학년 온라인 학습 카페인데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마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성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모두 다 정보통신에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6번째 중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정보의 용이성인데요. 정보의 용이성이라는 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누구나 편하게 쓰고 있죠. 매일매일 유튜브 보고 매일매일 친구들과 카톡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온라인 학습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한 2살에서 3살 된 아이들도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영상 보고 있죠. 자, 두 번째 특성은 정보의 무제한성인데요. 자, 정보의 무제한성은 시간, 장소, 거리에 관계없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저 줌으로 조회를 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담임 선생님과 여러분들 반 친구들을 한 데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의 무제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자, 정보는 전달할 때 정확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사이트인데요. 바로 코로나 나우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코로나 나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할 때쯤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시간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코로나 나우 사이트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면 좀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중학생 남학생 2명이었는데요. 그럼 이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지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도록 합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쟤네들은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개발이나 하고 미치광이 천재다. 저희도 평범하게 게임 좋아하고 올해 16살 코로나 나우 개발자 최영빈 잔양입니다. 일단 밖에 나오시고 밖에 나와서 놀고도 싶고 처음에는 친구들도 방학 연기돼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방학이 길어질수록 이거 심각한 것 같다. 2월 초반에 시작했어요. 중국에 벌써 20만 명이 죽었다. 모아두고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많았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이트 수정은 제가 맡고 큰 틀 같은 거나 개발은 형비가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였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해요. 몇 시에 자든 9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오전 브리핑 기다리고 보도자료가 올라오면 뉴스보다 한 3분 빠르게 저희는 알람을 보내버려요. 의도치 않게 페이스북이나 맘카페 이런 데서 입소문을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어 1위 찍었을 때는 서버가 계속 마비가 돼가지고 1위가 된지도 몰랐었어요. 확 갑자기 0에서 3만 명 정도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마스크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돈이 많이 안 모였어요. 수익이 14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검 1위 했는데 누적 페이지부가 1000만이라더니 140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상한 게 맞아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상한 사이트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이 뭘까? 무료진 분들께 선물을 드리자 이렇게 바꿨어요. 스페인의 회사나 포트라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것도 있거든요. 개발적인 능력에서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추진력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코로나 나우가 단순하게 확진자 수만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로 남기는 싫어요. 우리가 코로나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사이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빠른 정보랑 다른 정보를 줬었다. 더 발전하고 커가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19가 회복이 돼서 다들 밖으로 나와서 원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중학생, 남학생 여러분들 또래인데요. 상당히 말도 잘하죠. 자, 지금 이 친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정보의 정확성 특성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정보의 변화성인데요. 자, 정보는 전달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얘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요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예시로 제가 두 가지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VR입니다. VR은 가상현실이죠. 제가 좀 좋은 예를 한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VR을 통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알리는 영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가상현실로 체험해 보면서 지진이 예를 들어서 강도가 7.0이다 했을 때 말로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가상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조금 더 전달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VR로 어떻게 지진 대피 훈련 교육 자료를 만들었는지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재해관입니다. 네. 자연재해를 가상 체험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미리 느껴보고 대피 요령도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지진을 안경까지 느껴봅니다. 쓰면 진짜 같겠죠? 낮은 강도 약 3.0 규모의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좀 흔들립니다. 경주 포항에서 일어났던 5.0 규모의 지진입니다.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진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진 굉장히 심했죠. 저도 아파트 흔들리고 탭을 흔들리고 난리 났어요.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VR을 통해서 지진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들어볼 예시는 바로 AR입니다. VR과 이름이 비슷한데요. AR은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강현실은 여러분들 포켓몬고 아시나요? 네, 포켓몬고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실제 접하는 현실에 새로운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재생시켜서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그럼 이 증강현실을 소개하는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팜플렛 표지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팜플렛을 어플을 통해 스캔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재 국악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때 요새는 AR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가 있다. 영재 국악회에 오신 여러분,
하지만 기존에는 문자나 말로써 표현만 하던 것들이 요새는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라는 변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융합성입니다. 자, 정보통신기술은 자체만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고요. 다양한 기술들과 융합합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배웠던 수송기술과 결합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스마트 홈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홈이 요새 또 핫한데요. 음성인식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조작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조명이 꺼지거나 블라인드가 내려가거나 보일러가 켜지거나 하는 등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홈을 꾸며놓은 분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스마트홈이란 어떤 것인지 영상 보도록 합시다. 클로바, TV 켜줘. 네, 알겠어요. 클로바, 셋톱박스 채널 15번. 자, 여러분 네, 침대 혹은 알겠어요.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말만 클로바? 하면 참 편하겠죠? 셋톱박스 음소거. 자, 그리고 네. 또 좋은 게 알겠어요. 리모컨을 클로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컨 켜줘. 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은 다른 기술들과 융합되면서 점점 발전해 난다고 발달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보의 융합성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특성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특성은 정보의 귀약성입니다. 자,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인데 이때 약속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부터 봤던 모스부호, 자, 모스부호에 해당하는 그 알파벳들이 이처럼 다 정해져 있었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어떤 약속이 있어야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예시로 들어온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는 다들 들어보셨죠? IP 주소는 저렇게 192점, 168점, 137점, 254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자, IP 버전 4를 사용하는 IP 주소는 모두 다 저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신을 할 때도 다 정해져 있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특징은 정보의 귀약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6가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자, 정보를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 용이성.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침 조회 시간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했죠. 조회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제한성. 자, 세 번째 정보를 전달할 때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보의 정확성. 네 번째, 정보는 전달할 때 계속해서 그 형태를 변화시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과 AR이 있었죠. 변화성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은 다른 기술들과 발전해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융합성.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진 규약성입니다. 그 6가지 특성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이었고요. 자, 이어서 과거의 정보통신 발달 과정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는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자, 아주 오래전, 자, 선생님이 1강 때 첨부했던 사진과 같은 사진인데요. 아주 오래전엔 언어가 없었겠죠. 그래서 소리나 몸짓,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나 표정, 몸짓으로만 통신을 하게 되면 정보가 저장이 될까요? 그냥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바로 문자입니다. 그럼 인류의 최초의 문자는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림 많이 보셨죠? 어느 나라? 바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인데요. 그런데 이 상형 문자도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 바람에 침식이 되거나 아니면 그 도굴꾼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하는 등 기존의 형태가 많이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새롭게 복원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위에 사이트 주소도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 들어가 보면 재밌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형 문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정보를 저장하고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의 또 단점이 뭐였을까요? 한 번 새기면 그만이에요. 새로 또 복사를 하거나 복제를 하려면 다시 또 그려야겠죠. 다시 또.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복제를 하기 위해서 자, 바로 목판 인쇄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판 인쇄술은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찍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손으로 쓰는 것보다 이제 한번 조각으로 새기고 나서 먹을 칠하고 종이에다 찍어내면 여러 장 복사가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목판 인쇄술이고요. 이 목판 인쇄술은 대량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자,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예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경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판 인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판 인쇄술이 갖는 또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목판은 한 페이지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조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입니다. 자, 금속활자 인쇄술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얘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럼 목판 인쇄술 같은 경우는 한번 조각을 해놓으면 똑같은 페이지만을 찍어냈는데 이 금속활자 인쇄술은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언제든지 새롭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활자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죠. 이 직지심체 요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어떻게 통신을 했을까요? 자, 북이나 봉수, 깃발, 연, 파발 등을 사용했는데요. 자, 북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이제 깃발을 흔들거나 연을 보내거나 아니면 봉수를 활용했는데요. 봉수는 뭔지 아시나요? 자, 조선의 통신 네트워크 봉수는 자, 이렇게 5가지 화로가 있고요. 이 5가지 화로에 이제 불을 피우는 개수에 따라서 이제 통신 신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통신의 특성, 정보의 규약성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었겠죠. 자, 파발은 뭐였을까요? 파발은 자, 말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파발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신기부터 현대의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6가지와 과거의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에 대해 봤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형성평가도 올려놨으니까 형성평가까지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뾰루치가 더 커진 것 같아.